1월 24일 The third of my diary. 오늘은 계속 가려고 했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오쇼 명상센터가 있거든. 뭐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아무튼 갔는데 뭔가 현대 액티브 힐링 센터야 이름이. 뭔가 액티브한 거를 할 줄 알았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내가 갈 때만 이상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했던 건 가슴 차크라 명상이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몇 단계가 있는데, 뭐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고통, 분노,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가슴으로 쫙 흡수한 다음에 다시 그 지복과 환희와 어떤 감사함 이런 것들로 다시 뿜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포함해서 내 바깥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 모든 존재들,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고통,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또 가슴속으로 끌어왔다가 바깥으로 뱉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런 활동을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을 갖고 이제 그 속에서 침묵하는 그런 명상이었는데, 한 7명 정도 왔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 근데 나는 가슴에 집중하고 뭔가 내 고통에 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였는지 뭔진 잘 모르겠어. 그게 최근에 좀 지진 나고 포항에 살다가 지진 나고 서울로 혼자 와서 한 푼도 없을 때 겨울에 와가지고 기반 잡는이라고 혼자서 좀 그동안에 어린 아이 같았던 부분들, 혹은 의존성 이런 것들로 되게 마음이 취약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시 벽돌을 쌓아 나가듯이 내 마음을 다지는 어떤 일종의 우주의 테스트를 받았던 것 같아. 거기에서 좀 그래도 나 혼자만은 아니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적같이, 참 신기하게도 죽으란 법은 없다는 듯이, 그러면서 또 마치 선물 주듯이, 그렇지만 그게 선물만은 아닌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게 돼서 지금은 오늘 명상센터에서 얼굴 좋아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두 번째 갔거든. 첫 번째가 2달 전이었는데 되게 어두워 보였을 거야. 난 진짜 힘들었었으니까, 마음이, 심신이. 왜냐면은 포항에 있을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지진, 그 시발놈의 지진 때문이라기보다 그 지진을 계기로 뭔가 장소를 이동하게 됐었고, 그 사랑한 사람과 되게 그 불화가 엄청 심화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게 폭발해서 이제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수행자들의 관점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도반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해도 그게 헤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었어.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또 막 심리학 책 뒤져가면서 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과 계절과 그러니까 기후와 막 지형과 이런 모든 조건들이 힘들게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지냈던 것 같고, 아무튼 오션센터에 갔는데 그 차크라 명상하는데 초반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야. 되게 기묘한 느낌도 들 정도였어.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울고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내 느낌이니까 뭔가 지옥이란 이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 슬픔의 세계란 이런 세계가 아닐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고통을 만나고 가슴속에서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일 거고, 참 나는 수련이 부족한가, 뭐 나는 감정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내 서사에서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좀 헤쳐나가면서 그때 또 많이 울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더 명상을 좀 가볍게 겪게 됐었던 것 같아. 아무튼 마지막에는 되게 좋았어. 마지막 가서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좀 그런 좀 산뜻한 혹은 그런 막 느낌도 있었고, 그러면서 참 고통의 정체는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내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고통으로 보이는 어떤 그들의 마음 상태들을 좀 생각해 보면, 고통의 정체는 나는 외로움이 아닐까,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명상했던 사람 중에 오늘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주검, 아버지의 제사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막 그게 또 눈물로 쏟아냈다는 사람도 있었어. 또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분노감이었으려나, 아무튼 답답함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물로 터져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나만의 해석이지만 결국 그런 게 기저에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 외로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 혼자라는 것에 대한 견디기 힘든 그런 감정, 그게 결국에는 혼자 있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뭔가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 뭔가 물질로 그 공허한 감정,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되길 바래. 그 이유는 뭘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랑 합쳐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아주 단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기저에는 외로움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집안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런 것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집안일 안 한다는 건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봤을 때, 외로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좀 원하는 걸 하지 않아. 근데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얘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런 것들 지켜줘야지. 다 그런 건 예의고. 근데 이제 그걸 배제하고 뭔가 답답한 감정은 뭘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또 그렇잖아.
그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을 때 또 외로워지잖아.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참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법륜스님도 그렇게 말하잖아. 가정폭력 당해도 마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교회 갔다 오면 그래도 이 사람은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자신의 폭력 속에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 나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분명히 또 당연히 이제 지켜져야 될 부분들, 좀 관계에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로 나와야겠지. 당연히. 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거나 인간은 부모 뱃속에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이 세계 나는 일단은 나 혼자다. 나를 두 명으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부모의 어떤 제사 앞에서도 뭔가 흐느낄 때 그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짧은 생각이지만 떠나보내야 되잖아. 살아있을 때 존재했던 사람인데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 그 결핍감? 그럼 그 결핍감은 또 그게 아닐까. 외로움? 혹은 그 결핍감에서 외로움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외로움에서 결핍,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일하다가 떠오른 것들이 있어서 적었던 게 있는데, 왠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서로 사랑한다면, 존중한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대는 내 안의 상을 더욱 부풀린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놓아줬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을 때 내 안에서 억압되었던 사랑이 움튼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이 움튼다란 표현에서 사랑이 재배치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자발적인 포기라는 건 방관하고는 좀 전혀 다른 느낌인데, 방관은 이제 관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놔버리는 거고, 아니, 사랑이 없는 거잖아. 나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발적인 포기라는 게 사실 또 그것도 되게 어렵거든. 왜냐면 뭔가 강요하고 싶고, 사람들은 되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나에게서 어떤 걸 포기했어요? 말 끊지 말아주세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거지. 하기 싫은 말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굴 만나든 상관없다. 나한테는 되게 그게 큰 화두였었고,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 그렇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니까 그 질투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거에 그 화두를 계속 생각했었어. 이 사람은 나만 만나야 된다. 뭔가 정복하고 싶은 거지, 소유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그게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벗어내기가 너무 힘들잖아. 물론 지금도 힘들겠지.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강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조금씩 이 사람이 누굴 만나도 그래 거기서 그 사람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놔주는 거 그건 좀 최종적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거시적인 것 같고 진정한 스님. 내 얘기를 존나 가볍게 받아치기. 미시적으로는 사소한 어떤 태도나 말투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지. 물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어떤 에티켓 지켜주면은 서로가 존중감이 생기고 그 배려에 더 감사하게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또 내 문제도 있거든. 그런 거에 있어서 예민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이를테면 뭔가 나는 그냥 좋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딱 딴지를 걸어. 그 말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속상한 거야. 야,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닌데. 그런데 그 속상한 거는 사실 이 사람이 날 속상하게 해서 그러기보다 이 사람이 날 속상하게 할 목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닐 테고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제 걸리는 건 거야. 일단 예를 한 가지 들었을 때 그렇고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다 맥락들인 것 같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를 속상하게 의도한 것들이 다 아니야 대부분. 근데 나는 거기서 속이 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사람 탓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내가 그렇게 살다가 어떤 것에 걸려가지고 거기를 유연하게 통과 못하고 했던 어떤 그 기억이 몸과 마음의 기억이 그 순간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거기서 이 어떤 소통을 해방 놓는 거잖아. 그걸 알아요 나도. 알지만 잘 안 되는 걸 우린 알고 있어. 갑자기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당신도 자신의 마찬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단 내 문제만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지만 비단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또 어떤 책임을 이쪽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이것이 또 그 소통을 흐르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거 참 분별을 잘해야 돼.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있거든. 이 사람도 미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 분별하면서 잘 캐치를 해 나가는 이 분별심 또 같이 길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찌됐건 그 분별심에 대한 얘기를 제외했을 때 이제 그런 서로 속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은 나한테 있다. 이게 되게 진짜 항상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다 적용되는 것 같아. 그래서 깨달았지만 실천을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그것은 마음이란 건 참 오묘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포기했을 때 자유를 느끼고 그 자유감 속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야. 포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텅 비었을 때 깨끗해졌을 때 투명해졌을 때 뭐 그런 모든 창조가 일어나. 그 인간의 마음이야 그게 내가 생각한.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자유를 느낄 거고 그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뭐든지 이제 만들어내는 거. 창조는 잉여의 어떤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듯 오늘 우리도 노래를 만들었지. 오늘 우리도 할 일 없으니까 막 기타 띵가띵가 하다가 노래를 만들었거든. 짧게 불러주시죠. 뭐였지? 무너져 내리네. 무너져 내리네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건데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생각도 뭐가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얘가 스스로 생명을 막 뿜으면서 막 꽃처럼 피어난다는 거야. 아름답게. 이게 참 천시아 씨의 제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엉망으로 얽힌 털실로는 스웨터를 짤 수 없다. 엉망으로 얽혀 있을 때 뜨개질을 하려면 먼저 털실에 엉킨 부분을 천천히 다 풀어서 다시 반듯하게 감아야 한다. 이건데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물론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놔버렸을 때. 그리고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참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솔로라면은 뭐 집에서 누가 걸고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 부부나 동거를 하거나 혹은 뭐 그룹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그게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또 거시적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그 인간관계라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꾸 망각하게 되는 암 이것을 계속해서 서로 지금은 도반의 어떤 시대니까 내 생각에 서로 도반들끼리 아니 너 까먹은 것 같다 혹은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또 아 나 까먹었었는데 고맙다 이러면서 좀 부추겨 세워주면서 이렇게 지지대 버팀목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를 한다면 되게 좋은 너와 나가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나들이 될 수 있겠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재밌는 사람이 있었어. 마지막으로 그 명상 딱 끝나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명상하는 동안에 고통을 생각하니까 왼손이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만 생각하고 있네. 기쁨도 행복도 생각해봐야지 하니까 오른손이 막 같이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명상 끝나고 막 물어봤거든. 그렇게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냐고, 힘을 주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서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 이런 것들 막 설명해 주는데 너무 흥미로웠어. 그러니까 음의 에너지는 되게 어둡고 우울하고, 물론 그게 좋다 나쁘다는 의미는 없어. 여기에 우울하고 뭔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혼자서 침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런 시간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야. 하지만 그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면 삶이 이제 소멸로 향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 음은 어차피 없어지는 기운이잖아. 하강하고. 그렇듯 삶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균형을 잘 잡으려면 양의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양은 상승 에너지고 보여주는 에너지잖아. 그래서 인간 관계를 많이 하면서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음의 에너지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햇빛을 받는 활동도 하고, 그 햇빛도 다 양의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현상적으로 자연계니까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양의 에너지, 음의 에너지들이 내 삶에 잘 이렇게 왔을 때, 너무 치우치지 않게 왔을 때 이제 중의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나도 그 인도에서의 어떤 체험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몸을 이렇게 힘을 나는 힘이 내 어떤 그 기억의 그 어떤 그건가 봐. 작동 방식 중 하나. 힘을 딱 주면은 손이 움직이거든. 이런 느낌으로. 이게 내가 발견한 이 행동은 무브먼트는 길을 뭔가 잘 흐르게 하는 그런 거야. 그리고 몸도 잘 혈액순환이 되게 기혈이 잘 흐르게 그런 행위인데 나는 아직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일원화시키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몸의 그런 움직임 이 사람도 어떤 체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 그리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 뭐 사람들도 다 TV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알겠지만 사실 긴가민가 하잖아. 내가 겪고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와 여기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림 만다라 기가 막혀. 와 내가 색칠하고 싶어. 와 진짜 멋있다. 야. 창조 에너지가 참 넘친 사람이야. 죽음 에너지와 균형을 잘 잡으면 굉장히 균형 못 잡고 있다는 생명- 것처럼 얘기하네. 힘들었었지. 아무튼 사람들이 근데 경험상 이런 체험은 영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도 생각하고 내 변화를 관찰하면서 느낀 거지만 좀 삶을 다르게 보고 사회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힘을 주는 그런 체험인 것 같고 이게 막 엄청 대단한 거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사실은 또 어떤 숙제는 분명 있는데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좀 혼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기존의 그 관습적인 어떤 그런 모든 그 매트릭스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 뭐랄까 학습된 내면화된 이것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한번 탁 만났을 때 내 세계가 완전 뒤집어지면서 겪는 그 혼란의 시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시기를 잘 견디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진짜로 영적인 진화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변화로까지 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춤 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 체험의 현재 진행형은 여러 마무리